지난 시간에는 마음을 심리 도시화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공부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좀 세련되게 심리 도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심리 도식 중에 사고 심리 도식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눈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사고 심리 도식이고, 또 생각 심리 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고 심리 도식은 볼 수 있는 눈, 보고 인식하는 눈, 식별 가능한 눈, 이와 같은 것을 사고 심리 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C가 되겠습니다. look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본다라는 뜻이고, C는 이것은 알다, 또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가진 C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사고 심리 도식입니다. 자,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니죠.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인식창, 인식 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눈짐작, 이것도 사고심리 도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눈대중, 사고심리 도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눈치를 본다, 눈설미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다 사고심리 도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또 보고 판단한다거나, 보고 확인한다거나, 보고 믿는다거나, 보고 형성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은 사고 심리 도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라든가 예상하기, 예측하기, 자기 주장하기, 자기 주장 견해를 펴기, 이와 같은 것은 사고 심리 도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이와 같이 말할 때 이것을 사고 틀이다, 생각 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고 심리 도식을 좀 더 좀 자세히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심리 도식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자동사고로 작동합니다. 심리 도식의 자동 방식이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죠. 자동창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새남씨께서 자동사고의 경험을 하나 얘기해 주시죠. 나는 중년 여성의 가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20년 전에는 정도가 심했고 그나마 지금은 견딜만 합니다. 내가 4살 때 엄마의 젖가슴이 살가워서 살짝 만져보기만 해도 엄마는 내 뺨따기를 번갯불이 나도록 때렸습니다. 그렇게 맞으면서도 엄마의 젖가슴에 집착했습니다. 엄마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더 세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사대기를 날렸습니다. 엄마는 젖가슴을 만지는 것에 매우 혐오감이라도 들었는지 절대로 자신의 젖가슴을 못 만지게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엄마였습니다. 어린 세남은 젖가슴 한 번, 아니 실컷 만지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젖가슴에 꽂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젖가슴이든 상관없이 젖가슴을 만지고 싶은 충동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결은 되지 않아
젖가슴을 만져보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젖가슴을 보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통통하고 큰 젖가슴이면 더욱더 큰 욕구와 정상을 느끼면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젖가슴을 보거나 만질 때조차도 이 정상은 좋아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젖가슴을 달고 있는 아내가 왠지 두려웠답니다. 지금은 견딜만 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네, 그 두려움과 공포가 몰라올 때 내가 지금 인식하고 느끼는 것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있었던 기억이 불쑥 떠올라서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현실 인식을 하고 나면 그 두려움과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평온을 찾게 됩니다. 심리도시 공부가 제대로 됐네요. 다른 사람의 젖가슴을 엄마의 젖가슴으로 인식하는 것을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왜곡된 신념이라고도 하고요. 그 비합리적 신념은 사고심리 도식 중에 흔히 있는 중요한 심리 도식입니다. 비합리적 신념은 그 비합리적 감정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나 공포와 같은 그런 감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근거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때의 두려움과 공포는 위험한 상황을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축소, 생략, 일반화, 과잉 일반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상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모양을 한 심리 도식입니다. 이와 같은 심리 도식을 들음으로 인식하는 틀, 감정 심리 도식이 되겠습니다. 자, 감정 심리 도식은 들음으로써 인식 또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심리 도식을 말합니다. 청각적 심리 도식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영어로는 listen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합니다. 우리가 듣는다라는 뜻에서는 hear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소리를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 이것이고, listen은 그 내용까지 들을 수 있는 것을 listen이라고 합니다. listen은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 경청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자,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심리 도식, 그런 것 중에서는 음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 음감도 하나의 심리 도식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말이나 노래를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심리 도식이 음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에피소드 하나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내가 초대를 받아서 음악회에 갔는데 도대체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신나고 몰입해서 기분 좋아하는데 나만 혼자 맹성맹성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음감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음감이 하나의 감정심리 도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심리 도식도 우리가 중요한 감정 도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장님은 사고 심리 도식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어때요?
장님은 사고심리 소식이 있을까요? 예. 장님은 눈을 못 보니까 사고심리 소식이 없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장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꼭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는 것도 이것도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장님도 인식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님도 사고심리 도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감정심리 도식을 좀 더 깊은 얘기로 해보도록 합니다. 자,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책 한 권을 훌쩍 넘는 넓은 범위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감정에 대해서만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싫은 사람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네, 감정이 선택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그 심리도식 공부가 상당히 무르익인 뒤에라야 가능합니다. 미워한다든가 경멸한다든가 이와 같은 감정 외에도 짜증낸다든가 분노, 이와 같은 감정도 매우 중요한 감정인데 이 또한 이런 감정조차도 선택입니다. 감정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터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정은 강력한 정신 에너지이기 때문에 억압된 감정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화산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감정심리도식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모양을 한 심리도식이네요. 입을 상징한 심리도식입니다. 이와 같은 심리도식을 우리는 원함 또는 욕구심리도식으로 합니다. 입은 욕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함 욕구심리도식은 입은 심리적으로 욕구 원함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입은 원투가 아닌데 여기서 원함 욕구심리는 영어로는 원투, 원함이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원함 또는 욕구심리 도식 중에 아주 중요한 욕구심리 도식이 있죠. 참으로 욕구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그 원하는 욕구가 뭐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 상대방으로부터 공감받고 싶은 욕구. 자,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욕구가 될까요? 사랑의 욕구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우리는 상처가 됩니다. 이 얘기는 또 뒤에서 더 심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 않으면 마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함을 알아차리는 대화가 우리가 대화 중에 가장 잘하는 대화입니다. 원함은 마음을 움직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운동력, 동력 그 자체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 감정도 무엇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원함, 욕구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원함, 욕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과 행동도 무엇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원함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자, 욕구라는 말보다 원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은 원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욕구는 그 중에 하나고요. 인간관계에서 누구라도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수용과 존중입니다.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 수용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 성향에 강한 사람은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용받고 존중받기는 좋아하지만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수용하고 존중하는 때가 있기는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일 때만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수용과 있는 그대로 존중은 새로운 안목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많이 늘려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으로 된 이런 심리소식이 있네요. 이 심리소식은 어떤 심리소식일까요? 이것은 촉각심리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촉각은 우리가 영어로는 컨택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심리소식을 촉각심리소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부, 얼굴, 손, 입, 성기 이와 같은 것은 중요한 부분이죠. 이와 같이 중요한 신체 부분에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촉각심리 도식이 되겠습니다. 자, 맹인은 시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촉각이 매우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의사가 진맥을 잘 짚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발달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촉각심리소식이 발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 나타나는 심리도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후각심리도식이 되겠습니다. 자, 후각심리도식은 영어로는 스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냄새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심리도식이 되겠습니다. 냄새는 불쾌에 매우 민감하죠. 싫은 사람에겐 좋은 냄새라도 뭐하죠? 꽤 불쾌한가 보죠. 자, 고면 인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향기로 상기하죠. 그래서 향기 나는 인격. 사실 이 후각은 상당히 민감하죠.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 향기 나는 인격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향기와 같은 그런 아주 그 좋은 느낌이 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매한 인격을 향기 나는 인격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도 이 심리소식을 통해서 향기 나는 우리가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합시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정리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그 심리 도식화 했을 때 눈과 귀와 입으로 상정을 시켜서 이것을 심리 도식이라고 했습니다. 심리 도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네, 눈에 해당하는 사고 심리 도식, 귀에 해당하는 감정 도식, 입에 해당하는 원함 심리 도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심리 도식화할 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사고, 감정, 원함이
맞물려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것을 배웠죠. 오늘은 후각심리 도식에 배웠고 촉각심리 도식에 배웠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마음 안에 들어있는 심리 도식이 되겠습니다. 그 심리 도식을 보다 좀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 있는 5가지가 다 들어간 상태가 심리 도식이라고 마음을 나타내는 심리 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리 도식하게 되면은 이 5가지를 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후각심리 도식이라든가 이 촉각심리 도식은 이 사고, 감정, 원함 심리 도식에 비해서는 비중이 그렇게 많이 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심리 도식화했을 때는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고 심리 도식, 감정 심리 도식, 원함 심리 도식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하나 우리가 이걸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이런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마음을 비유를 하면 어디다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면은 엔진이 있어야 자동차 기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엔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심리 도식이 될까요? 원한 심리 도식이 되겠습니다. 자, 엔진이 있고 연료가 없으면 차가 굴러가지 못하죠. 연료, 에너지에 해당하는 심리 도식이 어떤 심리 도식일까요? 이것이 감정 심리 도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이 다 갖춰져도 운전자가 핸들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운전을 하지 못하면 차는 나아갈 수가 없죠. 그게 뭡니까? 핸들입니다. 핸들에 해당하는 심리 도식은 뭘까요? 역시 사고 심리 도식입니다. 자, 우리의 심리 도식을 자동차로 비했을 때 마음은 자동차, 그 다음에 원함은 엔진, 그 다음에 감정은 연료, 그 다음에 사고심리 도식은 핸들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인간관계에 특별히 중요한 그런 심리 도식을 아주 핵심적으로 가출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